안녕하세요. 압구정수치과 권윤희 원장입니다. 교정 상담을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게 첫 번째가 돌출입 교정, 두 번째가 삐뚤삐뚤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총생 교정, 세 번째가 주걱턱, 네 번째가 비대칭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다섯 번째가 앞니가 좀 가지런하게 됐으면 좋겠다. 돌출입 교정에 대한 케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돌출입 교정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니까 선택하실 때 이런 거를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쉬운 케이스부터 좀 더 어려운 케이스까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 4가지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나는 어떤 케이스에 맞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내가 교정을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보시면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격은 클래스 1이고 스켈레탈 클래스 1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클래스 1, 2, 3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1이라고 한다면 윗턱과 아래턱이 그냥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클래스 2라고 하는 거는 위에가 아래보다 좀 나왔다, 또는 아니면 위에는 괜찮은데 아래턱이 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래턱이 좀 들어가 보이는 얼굴을 클래스 2라고 하고요. 주걱턱이라고 하죠. 보통 턱이 조금 나와 보이는 느낌은 클래스 3예요. 보편적인 스켈레탈 클래스 1 케이스부터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보통 돌출입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위아래 치아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돌출이 있으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치아가 조금 삐뚤었고 약간 비대칭도 있고, 그래서 돌출입 교정을 할 때 가장 많은 치료법은 위아래 제1 소구치를 4개를 빼고 방법을 취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면 코하고 턱을 이은 이 심미선에 대해서 입술이 지금 한 4.5mm 정도 나와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평균치는 한 2mm고 이 선보다 아랫입술이 마이너스 2mm 정도는 들어가 있는 거를 아이디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입이 나와 보이시고 코하고 윗입술이 이루는 비순각이 조금 각도가 작아요. 각도가 작으면 조금 답답한 느낌도 좀 드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얼하게 예쁜 모습은 한 90도에서 100도 이상 됐을 때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이 좀 드세요. 돌출입일 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부분이 이렇게 아래 턱 있는데 입이 나오신 분들이 호두주름이라고 하거든요. 호두가 여기 있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 호두처럼 이렇게 약간 여기가 쭈글쭈글한 느낌이 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더물었을 때 여기 호두주름이 생기는 거는 조금 많이 당겨지면서 이 주름이 생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돌출입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치과에서 상담하실 때 엑스레이 보시는 게 좋은데, 내가 골격이 어떤지 위아래 치아가 어떤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여기가 이제 상하골이 이렇게 있으시고 여기가 하하골이 이렇게 있을 때 머리뼈에 대해서 윗턱과 아래턱의 위치가 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을 때 클래스 1이라고 보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위아래 치아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많이 튀어나와 있고 경사도도 많이 앞으로 뻗어져 있는 경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입술도 같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돌출입 양상을 보이시게 되는 거죠. 치아 상태를 보면 아래에도 치아가 좀 삐뚤어 있으시고 위에도 보면 삐뚤어져 있는 상태를 보시고, 특히 제1 어금니를 봤을 때 자리가 없어서 좀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니도 위아래 4군데가 다 있는데 이 사랑니도 자리가 없어서 90도 정도 인펙션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구치가 작은 어금니라고 하는 건데 2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2개씩 있으면 하나가 좀 없어도 크게 기능적으로 지장은 없다라고 봐서 하나를 보통 빼게 되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아래 치아도 전체적으로 좀 돌출이 있고 약간의 치아의 삐뚤음을 갖고 있고 중심선도 차이가 있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제1 소구치 4개를 발치를 하고 그쪽 공간으로 앞니들을 이동을 시켜서 돌출 교정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그럼 이를 4개나 빼야 돼요? 그렇게 환자분들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왜 4개를 빼야 되냐면 왼쪽 오른쪽을 각각 빼줘야지 좌우 대칭을 맞출 수가 있고 위아래를 각각 빼줘야지 위아래 대칭을 맞출 수가 있는데, 클래스 1이라는 거는 좌우가 어느 정도 맞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왼쪽 위에 것만 빼게 되면 위의 치아는 전체적으로 다 왼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좌우를 같이 빼야 되고, 만약에 위에만 빼게 되면 위에만 쑥 들어가고 아래는 나와 있는 상태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를 다 맞춰서
빼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간혹 아래는 정상인데 위에만 너무 나와 있을 때는 위에만 2개를 빼기도 하고, 아니면 아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아래만 2개를 빼기도 합니다. 교정장치를 철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철길 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막 삐뚤삐뚤한 기찻길을 기차가 지나갈 때 좋을까요? 아니면 쭉 뻗어 있는 그 철길을 지나갈 때 잘 갈까요? 두 번째가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삐뚤삐뚤한 철길을 좀 가지런하게 해주고, 그리고 높낮이가 막 위아래로 막 들쭉날쭉한 것도 어떤 일정한 높낮이를 맞춰주는 작업이 첫 번째 단계예요. 그거를 얼라이닝 앤 레벨링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치아가 가지런하게 되고 나면 기차가 지나갈 수 있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단계가 스페이스 크로즈 되는 그런 단계예요. 공간이 닫히는 와이어는 두꺼운 와이어가 들어가셔야 돼요. 얇은 철사로 치아를 높낮이랑 가지런하게 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당겨주는 그런 단계에서는 두꺼운 철사가 들어가 줘야지 치아가 이렇게 너무 수그러들지 않게 공간을 닫을 수 있거든요. 케이스에 따라서 환자분의 어금니 쪽에 그 고무줄을 걸어서 당기는 경우도 있고, 스크루로 이 고무줄을 당기는 방법도 있어요. 이분은 어금니 쪽에 고무줄을 당겨서 쭉쭉쭉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당기게 되면 발치 공간이 앞니들이 쭉 들어가면서 이 공간이 점점점 닫히고 있는 거죠. 브라켓 묻히고 치아를 이동하기 시작하면 조금 환자분들이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환자분들마다 조금 많이 틀려서 딱 언제까지 아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로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간을 닫고 나서도 완전히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높낮이도 조금 더 맞춰주고 치아 각도도 맞춰주고 좀 더 예쁘게 하고 교합을 맞춰주는 단계가 이제 피니싱 단계거든요. 마무리를 예쁘게 하고 장치를 뗐을 때 이 사진입니다. 보시면 중심도 잘 맞죠. 그리고 어금니 교합 관계도 1급 교합 관계로 교합 관계가 좋으시고, 치아도 앞에서 봤을 때 배열이 예쁘시고, 아래쪽도 보면 전체적으로 삐뚤삐뚤했던 치아들이 다 없어지고 가지런하게 U자 형태를 갖게 됐고요. 위에도 보시면 아까 어금니들이 안으로 좀 들어가 있던 부분도 다 펴지면서 전체적으로 앞궁도 넓어지고 U자 형태의 앞궁을 가지게 됐어요. 이 환자분은 2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환자분들마다 치료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 레인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락니는 위아래 다 4개가 있었는데 다 발치를 했고, 중간에 소구치 뺐던 자리도 지금 다 메워지신 걸 볼 수 있어요. 치료 전이랑 치료 후 상태를 비교를 해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치열이 많이 예뻐진 거를 좀 보실 수 있죠, 정면에서는. 그리고 특히 위에 치아 중심이랑 아래 치아 중심이 한 3mm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은 중심이 딱 맞아지는 상태로 끝나게 됐어요. 어금니 쪽이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어금니가 좀 더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같이 올려줘서 높이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맞춰줬어요. 측면에서 봤을 때 위아래 치아가 이렇게 돌출이 있었는데, 끝나고 났을 때 보면 거의 경사도도 많이 들어가서 경사도 좋아졌고, 튀어나오면서 교합이 좀 안 좋았던 부분도 1급 교합으로 적절하게 예쁘게 잘 끝났습니다. 앞니들이 삐뚤삐뚤했던 것도 가지런하게 쫙 배열이 됐고, 어금니 쪽도 틀어져 있던 부분도 이렇게 U자 형태의 앞궁으로 잘 예쁘게 끝났습니다. 총생이라고 하면 삐뚤삐뚤하다고 보시면 돼요. 배열을 쫙 해줘야 되는데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삐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정치료를 하는 목적이 돌출입을 개선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삐뚤삐뚤한 치아를 쫙 잘 펴지고 교합을 기능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앞궁 형태도 지금 좀 다르거든요. 그런 앞궁 형태도 좌우 비슷하게 이렇게 잘 맞춰서 끝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봤을 때 입술이 경사져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훨씬 좀 입술이 반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입이 조금 나와 있을 때는 약간 입술이 이렇게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입이 들어가고 나서는 입이 약간 이렇게 옆으로 폭경이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입술 폭경이 조금 더 넓을 때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고, 후두주름도 다 없어지고 편안하게 입을 담을 수 있는 상태가
좀 되셨어요. 저는 스마일이 너무 예뻐요. 오른쪽 치아들이 왼쪽 치아보다 어금니 쪽이 좀 내려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합평면이라고 할까요? 좀 내려와 있는 형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올라가면서 교합평면도 훨씬 대칭이 좀 잘 맞아지고 스마일 라인도 훨씬 예뻐지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옆모습이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고, 처음에는 약간 호두주름도 있고 무턱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입이 들어가시면서 턱 라인도 살아나서 훨씬 자연스러운 옆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어떠세요? 많이 좋아진 거 느끼시나요? 오늘은 전형적인 돌출입 케이스의 환자분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아래 4개의 소구치를 발거해서 2년 정도 교정을 했던 케이스로 환자분이 매우 만족하셨고 저도 마음에 흡족한 상태로 잘 끝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보여드린 것보다 조금 더 좀 난이도가 있는 돌출입 교정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